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AI 등 기술 혁신과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은 노동시장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소득자는 86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사회안전망은 이들을 온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플랫폼 경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된 만큼 우리도 변화에 발맞춰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매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다양한 고용 형태를 담아내지 못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무 제공자들은 보수를 못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닌 일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포용적 사회 안전매트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 방향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 즉 헌법적 가치를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5대 핵심 투자를 통해 든든한 사회 안전매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터 든든입니다. 공정한 계약, 정당한 보수 등 일터에서의 기본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없도록 미수금 회수를 위한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무 제공자들의 일터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쉼터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직종별 협단체와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노동센터 등을 아우르는 노동권익 허브를 구축하고 권익상담, 공정계약 지원, 성희롱, 괴롭힘, 근절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일터 권익 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 든든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복지의 출발선은 같게 하겠습니다. 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노무 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무 제공자의 휴가를 활성화하여 실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지원도 연계하겠습니다. 보수를 못 받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플랫폼 기업 등과 협업하여 긴급 생계비를 대부하는 등 생계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심 든든입니다. 노무 제공자들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지원 기준은 합리화하겠습니다.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 160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무 제공자들의 특성에 맞게 소득 감소 요건 완화 등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무 제공자들에게도 육아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두루누리 지원은 산재 건강보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장 든든입니다. AX 등 기술 산업 변화에 맞춰 능력을 키우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무 제공자들의 교육 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내일배움 카드 발급 주기와 지원 한도도 개편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교육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프리랜서 특화 훈련을 신설하고 온라인 훈련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교육 경험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 든든입니다. 오늘의 노동으로 내일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무 제공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을 촉진하고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가칭 함께 모아 공제를 추진하여 맞춤형 노후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담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기반으로 생계와 복지,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인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합니다. K노동회의소는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시민들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기구로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주권정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전통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 안전 매트로 확장하는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인간을 위한 AI 기술 혁신,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미래를 위한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모두의 AI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모든 백성들이 그를 깨우치게 했던 세종의 꿈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AI 주인공이 되기 위한 모두의 AI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6년 온 백성이 쉽고 편하게 글을 읽을 수 있게 한글을 창제하셨고 이는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AI가 한글과 같이 누구나 익혀야 될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제한 없이 일정 수준의 AI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세계에서 최신 기술 수용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AI 역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 중에서 이 3명 중 1명은 아직도 AI를 접하지 못하고 실제 이 AI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생성형 AI를 외산 AI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챗GPT, 제미나이 쓰면 안 되나요? 저는 선택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도 우리의 AI가 필요하고 우리 AI를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무료 외산 AI는 이용하시는데 어떤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5회, 10회 정도, 그리고 돈을 내는데도 이런 토큰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고성능의 유료 AI와 이게 무료 AI 간의 그 성능, 그리고 이 결과의 시간차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이 무료 AI를 쓰는 사람과 고급의 유료 AI를 쓰는 사람의 어떤 그 격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갭은 줄여야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최첨단의 AI 모델 통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포브스지에서 중국도 이제 AI 통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기사가 이제 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국의 AI, 독자적인 AI를 통한 AI 서비스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산 AI를 계속 쓰다 보면 사실 편하죠. 편하고 우리가 또 쉽게 쓸 수 있지만은 이제 외산 AI를 계속 쓰다 보면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2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한글 산수처럼 AI를 익히고 이제 계산기처럼 쉽고 부담 없이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의 AI 철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독자 AI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능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AI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AI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의 AI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업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런 범용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와 공공 AI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도 전 국민들이 보다 더 고도화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챗GPT, 제미나이 같은 범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모델로 만들 겁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비용 부담 없이 국민 누구나 이용량 제약 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뭐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복지 지원금 등을 공공 서비스들을 AI 에이전트가 직접 찾아주고 알려주고 신청까지 해주는 이런 공공 AI 에이전트를 탑재해서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런 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모두의 AI와 연동해서 서비스할 예정이고, 그리고 9월부터는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단이 가동됩니다. 실제 우리 개발을 해서 우리 범부처의 공공 서비스들을 AI 에이전트화해서 이 모두의 AI에 연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공공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이 AI가 자산관리, 학습 코칭, 주거계, 이 노후 설계까지 AI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국민 누구나 그 1인 1 에이전트를 이제 갖도록 해서 국민 누구나 모두의 AI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나만의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경제, 사회 활동의 주체로서 수행함으로써 단순 AI 소비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서도 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이 창출한 가치에 대한 보상은 이 토큰 형태로 지급이 되어서 소비 재투자되는 자생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모두의 AI를 통해서 AI 시대 부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에 분배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두의 AI가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체적인 독자 AI 모델이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스탠포드대가 발표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에서 세계 3위의 성능을 이런 기록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8월이면은 작년 12월에 이어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결과가 나옵니다. 4개 모델이 발표가 되고 모든 국민들께 이 모델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프론티어 모델 등 굉장히 모델의 어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성능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글로벌 최상위급의 독자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전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의 AI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AI 사용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오류도 찾아서 개선해 주시고 이용 데이터를 축적 활용하면서 AI 모델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AI 활용 강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모두의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모두의 AI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30차례가 넘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기업들과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빅테크 AI와 이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 국민들이 수시로 소통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두의 AI를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